조림 시작할 텐데요. 고등어 조림을 할 때 고등어를 다듬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손질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근데 고등어는 좀 굉장히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네? 부패가 빨리 일어난다 그러죠. 맞아요.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요. 빨리 잡자마자 먹어야지. 특히 고등어 회는 바닷가 멀리 있는 데서 못 먹잖아요. 맞아요. 고등어를 깨끗이 일단 싱싱한 거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선을 왜 구입을 그렇게 하실 불러요, 때는 선생님? 그래야지 안에 잘 익고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양념도 잘 벨 수 있게끔 칼집을 넣어서 예. 또 생선 요리를 하실 때는요. 제일 또 중요한 게요. 네. 바로 비린내를 잡아주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고등어를 손질한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하나 네. 이게 그 싱싱한 거 눈을 보고 네. 그 탱글탱글하고 살이 네. 그다음 눈이 금방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무섭죠. 눈이 그냥 희번떡한 거. 왜 희번떡? 무서워요. 그리고 생선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네? 이게 눈을 보고 네. 이 생선살이 탱글탱글한 거 싱싱한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고등어는 사실 잘못하면 이렇게 비린내가 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린내를 잡는 과정이죠.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소금하고 청주하고 네. 그다음에 후추하고 한 20분 정도 재워놓으시면은요. 네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조리 과정을 거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네. 생선 살도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고. 예, 그리고 냄새도 잡아주는. 냄새도 두 가지. 잡아주고 예. 밑간도 살짝 하고. 예. 그리고 또 오늘 단호박 고등어조림이니까 또 하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단호박이죠. 그렇죠. 단호박을 좀 가져오세요. 네. 단호박. 네. 근데 사실 선생님 이 고등어 조림에는 무가 들어가야 제일 맛있는데. 예, 무와 마늘이랑 무 들어가면 좀 아주 그냥 시원하죠. 시원한 맛이 나는데 단호박은 요즘 또 단호박 많죠. 네. 예, 단호박을 이용하면 나름대로 단맛도 있고 약간 진한 맛이 나요. 아, 그래요? 예, 단호박은 제가 지금 있죠. 한 400g 정도? 예, 400g 정도, 300g 정도 준비했는데 네. 보통 중간 정도 하나 사이즈가 g수로 하면 한 1600g이니까 한 4분의 1통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본인이 단호박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너무 또 많이 넣으면 네. 제가 또 월요일 날 네. 이렇게 각을 조금 네. 줄여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단호박이 껍질째 들어가는데 네. 껍질을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대로 좀 껍질도 깨끗이 씻었어요. 네. 껍질에 또 성분이 좋은 성분, 비타민 성분도 많고 네. 단호박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이것도 좀 부드럽게 해놔요, 선생님. 그렇죠. 모양을 둥글둥글하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때 월요일 날 칼 예. 조심하세요. 감자조림 할 때도 각을 이렇게 좀 둥글게 했잖아요. 정말 이거야말로 선생님 그렇죠. 더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생선살이 더 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동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이제 이 무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은 있어요. 시원해요. 근데 보통 무는 아니면 고등어 같은 경우 뭐 또 김치에다도 많이 졸여서 잡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색다르게 이렇게 좀 많이 구할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단호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거요. 이렇게 손질해 놓은 게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거 다 호박죽 써서 먹고 다 먹습니다. 저희가 가져가고 하죠. 예, 가져갑니다. 우리 강희 씨가 가져갈 거예요, 오늘. 예.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죠. 단호박이 준비됐고요. 예. 그리고요. 네. 홍고추하고 고추. 예.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대표적인 향신 야채고 네. 또 색깔 그다음에 잡냄새를 잡아주기 위해서 네. 마지막에 또 넣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오늘 들어가는 청고추, 홍고추는 씨까지 다 집어넣나요? 예, 되도록이면요. 어떤 때는 네. 씨를 제거하고 네. 어떤 때는 씨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네. 보통 오늘 열을 가하잖아요. 맞아요. 조림이나. 예. 열을 가할 때는 씨를 그대로 된장찌개 같은 데는 씨를 사용하셔도 돼요. 오. 매운맛을 많이 내주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식으로 네. 고추를 낼 때 있잖아요. 네. 골뱅이 무침을 하는데 마지막에 홍고추, 풋고추를 얹어서 들어간다. 네. 그러면 씨를 털어서 내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저분하죠. 씨까지 있으면. 그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예. 자, 양념장을 보시면은요. 오늘 제가 이 밑국물로 예. 다시마 육수를 준비했어요. 아, 다시마 육수를요? 다시마는 제가 육수는 다시마를 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1시간 정도. 담가 놓는 거죠? 예.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네. 1시간 정도. 그래서 다시마만 건지시면 돼요. 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거고요. 만들어진 게 이거고요. 네. 그러면 다시마 육수에다가 지금 이제 어떤 양념이 네. 자 들어가는가
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조림물이 네. 육수가 들어가서 더 맛있겠네요. 네. 마늘 들어가야 되겠지. 예, 칼칼하게. 네. 그다음에 생강술, 아니면 생강즙 넣어도 되고,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나왔고요. 매콤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생선 굉장히 그 고등어가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네.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제가 된장을 좀 넣습니다. 된장 들어가고 간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실청. 매실청. 감칠맛 주기 위해서. 네. 또 잡내 잡기 후추. 위해서 후추. 선생님, 고추장 안 왔어요. 고추장이 고추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 원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조림을 할 때 고추장이 들어가면 탁해요. 아, 그래요? 오래 끓이잖아요. 조림은요. 오. 그래서 조림을 하실 때는요. 고추장이요. 안 넣고 저는 고춧가루 넣고 대신 된장이 또 칼칼한 게 또 이렇게 껄쭉한 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야지 아마 칼칼한 맛이 탑탑한 맛보다는 고춧가루로 제가 오늘은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조림장도 조금 남다르고 예. 지금 단호박도 남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고등어하고는 예. 어떤 맛일지. 예. 조금 궁합이요. 네? 이상할 것 같죠? 예. 그래도 한번 잡숴보세요.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냄비에 놓고 네. 제가 선생님 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해가지고 요거를 넣고 예쁘게 제가 옆에 이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놔야 돼요. 될 수 있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간식 예? 잠시만. 네. 이거 잘하셨는데 네. 우리가 오늘 이게 단호박하고 고등어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단단하니까. 그런데 고등어가 먼저 들어가면 밑에 눌어버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될 텐데. 예. 그러니까 밑에가 넣지 않게. 그럼 이걸 참 꺼내서 참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이것만 실수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단호박을 먼저 넣으라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수분이 있는 채소기 때문에 밑에가 좀 늘지가 않겠죠. 그리고 단호박이 더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등어보다 단호박이 익는 시간이 조금 느리잖아요. 네. 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얹어주셔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있잖아요. 네. 올라오는 스팀으로 네. 이 고등어가 있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버려주시고. 네. 그래서 이건 넣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채소 중에서는 네. 양파는 먼저 들어갑니다. 양파 먼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네. 대파, 홍, 청고추는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예. 쯤에 뚜껑은 덮은 상태로 조리하나요, 선생님? 예. 전부터요. 예. 뚜껑은 조금 열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어의 비린맛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약간 뻐글뻐글 거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뚜껑 덮고 해주세요. 고등어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강희 씨 무도 많이 네. 해서 잡수셨잖아요. 네. 무 하실 때도 단호박처럼 무를 밑에다 까셔야 돼요. 그게 좋은 팁이네요. 그래야 이 밑에가 눌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좀 약간 끓는다 싶으면은 약간 비린내가 없어졌다 하고 이제 뚜껑 덮고 네. 시간이 아마 15내지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조리는 동안 정원 동안 저희는 저는 연근 김치를 한번 만들어 연근김치입니다. 볼까요? 예. 자, 연근으로 김치를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는데 예. 자, 일단 좋은 연근을 고르는 방법부터 선생님이 네. 좀 가르쳐 주세요. 연근은 요즘 그 마트에 가보면 네.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예 손질해가지고 그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고 네. 아예 통연근. 통연근. 껍질까지 그대로 있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껍질까지 그대로 있는 걸 구입하셔야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향도 있고 네. 이게 훨씬 더 영양성도 빠지지 않아서 좋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근이요. 한 250g 정도면 이 정도만 하면 250g 정도 될 거예요. 예. 중간 정도 사이즈가. 중간 정도 사이즈. 그러면 이 껍질을 먼저 벗겨주셔야 되겠죠. 네. 껍질은요. 감자 깎는 칼. 네. 필러로 우리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근은요, 네. 우리가 굉장히 이게 그 밑반찬으로 우리가 연근은 사찰에서 네. 절에서 많이 잡수시죠. 맞아요. 예, 연근 이 안에다가 찹쌀 해가지고도 많이 잡수시고 그런데요. 예. 자, 오늘은 이걸 갖다가 김치로 한번 담아본다고 했는데요. 예. 두께는 너무 두껍게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이걸 갖다가 전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철이요? 네, 바로 끓는 물에다가 식초를 넣어가지고 5분 정도 삶아주셔요. 자, 그럼 한번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가 볼까요? 네, 물에다가 네. 지금 자,
물이 끓으면은요 네. 항상 모든 재료는 그다음에 식초가 네, 들어갈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한 식초가 어느 정도 되냐 물 한 6컵 정도 네. 물이 끓으면은 식초는 한 큰술 정도. 한 큰술 정도. 예. 근데 우리 이거는요 오늘은요 제가요 연근 김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근 조림이라는 밑반찬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연근 조림 먹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전체를 해서 주면은요 훨씬 더 아삭아삭하면서요. 네? 약간 떫은 맛이라 그럴까? 연근의 그런 떫은 맛들이 맛. 없어져요. 그래서 색깔도 네? 하얗게 보존될 수가 있고요. 자, 네. 이거요 중간중간에 양념을 이렇게 네. 이렇게 싹 끼얹어 가면서 네. 그리고 이게 끓으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약간 수분 이게 그 비린내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요. 네. 지금부터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네. 우리가 이거를 졸여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중불에서 한 15분 정도? 네.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끓으면은요, 연근은 식초 좀 넣어야 됩니다. 네. 물이 끓으면 자, 물이 조금 네. 덜 끓은 것 같은데. 기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자, 여기다가 식초가 물 네. 6컵에 식초가 한 큰술입니다. 네. 그러면 연근 250g짜리 하나 네. 껍질 벗겨서 5분 정도 지나면은 네. 건져서 찬물에 헹궈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색깔도 지금 한 30분 전에 지금 데쳐놨는데요. 네. 색깔 하나도 안 변했죠. 갈변이 없어요. 예, 선생님. 훨씬 더 아삭아삭하면서 예, 좋습니다. 이거 그냥 드셔도 돼요. 약간 부드러우면서 아삭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까 그죠? 아삭한 식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네. 잡수시기가 좋을 겁니다. 자, 이제 김치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큰 볼 좀 묻힐 수 있는 큰 불 좀 주실래요?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김치를 담을 때 항상 있잖아요. 네. 먼저 이 양념장을 네. 한 10분 정도 숙성을 시켜놓으면 훨씬 색깔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묻혀주면은요 네. 훨씬 색깔도 좋을 겁니다. 고춧가루가 아무래도, 들어가. 고춧가루도 풀려야 되고. 예, 그리고 생날 고춧가루 냄새도 안 나죠. 맞아요. 예, 마늘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생강술도 좀 들어가고요. 네. 예, 액젓도 좀 들어가고. 김치니까 액젓이 들어가야죠. 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게 멸치 액젓하고요. 네. 매실, 청정 조금 넣습니다. 어. 자, 이게 이렇게 달 혼합이 되면은 그래도 칼칼한 향이 나네요, 네. 선생님. 감칠맛도 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조금 5분 정도, 10분 정도 놔두면은 조금 더 껄쭉해지는데요. 네. 뭐 시간이 없으면 5분 정도라도 그래야 날고추 냄새가 안 나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버무려주면 되는데 조금 있는 동안에 저는요. 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열어볼까요? 어머, 맛있게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중간중간에 예? 끼얹으라고 그랬죠. 예. 아무래도 뚜껑을 덮고 하다 보니까 네. 자기네끼리 그 스팀으로 잘 네. 익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기는 막 뒤적뒤적이면 고기가 부서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끼얹듯이 끼얹듯이. 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추장이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빨갛게 색깔이 그냥.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추장이 들어가 버리면 더 너무- 팍팍하죠. 너무 걸쭉하고 텁텁하게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는 됐네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끓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 지금 안 들어간 게 저거죠. 예. 예. 이거 조금 마무리하고요. 채소들. 네. 채소들 좀 넣고 자, 홍고추 어슷 거 청고추, 예. 그다음에 대파. 뚜껑을 열고 네. 해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한 몇 분 정도 졸이면 한 될까요? 3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마무리 채소를 넣고 한번 한 조금 졸여줄게요. 네. 잡내도 안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아마 무 절여가지고 하신 것은 잡숴보셨죠? 예, 그럼요. 근데 아마 이 단호박이 들어가면요 훨씬 더 단맛도 있고요. 단호박이 단맛 때문에 설탕도 좀 줄여도 돼요. 오. 그리고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유한 비린내도 많이 잡아줄 수 있을 네. 겁니다. 졸여지는 그러면 동안 저희는 졸여드는 동안 연근김치 저는 완성해 볼게요. 연근김치를 완성을. 이거는 미나리와 같이 할 텐데 미나리는 부드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게 딱딱한 연근부터. 그래서 고춧가루 물을 네. 잘 들인 다음에 네. 나중에 넣어서 살살살살 버무려주면 돼요. 아무래도 연근이 딱딱하다 보니까 먼저 그럼요. 넣어서. 예. 같이 넣어버리면 네. 이게 미나리가 막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네. 자, 이게 이제 고춧가루 물이 좀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미나리를 넣고 여기다가 살살 살살. 버무려 주시면 향긋하겠어요. 연근은요 예. 또 우리 몸에 좋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뿌리 채소 중에 하나고요. 네. 우리 몸에 이른 그 항산화성 물질이 많은 현존하는 자연식품 중에서 항산화성 물질이 많은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수삼, 네. 아니, 인삼, 더덕, 연근, 마, 우엉. 네. 예, 굉장히 우리 몸에 맞아요. 뿌리채소가 요즘 좋다고 그렇지.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나리 들어가고 살살 버무렸잖아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참기름, 고소하게. 그다음에 홍고추. 홍고추 자, 넣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나중에 위에다가 자, 네. 완성 접시 좀 가져다 주실래요? 볼게요. 선생님, 고등어 향도 너무 좋고, 네. 이 연근하고 미나리 향도 좋아요, 이 정말. 미나리 고등어 보니까요 거의 다 절여졌거든요. 네. 이제 제가 끄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연근이요. 우리가 연근은 절여만 잡수셨지 이제 연근으로 한번 김치요 네. 담으셔서 잡숴보세요. 요거 제가 확실하게 맛보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표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예,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시청자들이요. 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선생님 진짜 맛있어서 광희 씨는 맛있냐고 하냐고. 그럼 진짜로 오늘 이거 연근김치 정말 입에 안 맞고 좀 예. 단호박이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린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거 진짜냐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간혹 음. 가다가 그런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상해요. 푸짐하게 나왔네, 세상에. 네. 자, 이렇게 입맛 돋구는 연근김치가 완성됐고요. 자, 이어서 단호박 고등어조림 예. 완성시켜볼까요? 단호박 고등어조림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선생님, 네. 그 고등어 특유의 그 비린 향 있잖아요. 네. 하나도 안 나요. 아, 없어졌죠? 예. 저 밑간도 먼저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예쁘게 단호박을. 네. 단호박대로 고등어를 한번 잡아볼까요? 오늘 제가 맛볼 때 주위에서 맛봐야 될 점은 과연 단호박이 잘 어울리느냐. 네. 그리고 된장이 들어갔는데 된장이 들어가서 어떤 맛이 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중요하죠. 정확하게 네. 네, 맛을 보시고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한 멘트 부탁합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방송을 한 4번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오히려 더 솔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해주셔요.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네. 맛있겠다. 이게 오히려 예. 고등어보다도요. 예. 이게 더 맛있어요. 호박이? 간이 돼서. 그러니까 이 양념을 원래 밥 비벼 먹잖아요, 사실. 그럼요. 어때요?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빨리 먹어보고 싶고 과연 들어간 단호박하고 된장이 어떤 맛을 내는지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단호박이 들어가 더욱더 기대되는 단호박 고등어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부드럽고 담백한 단호박 고등어 조림. 맛있게 조리는 방법 대공개. 냄비에 고등어를 먼저 넣으면 양념이 타서 밑이 불어붙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박을 먼저 깔아주는 게 비결. 그래야 밑이 물어붙지 않고 고등어도 맛있게 조려져요. 포근한 단호박과 싱싱한 고등어의 맛있는 조화. 단호박 고등어 조림을 만들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